그럼 먼저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을 호명해 드리면 잠시 카메라 보시고 인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 UN 사무차장이시죠. 김원수 대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광주관광재단 남성숙 대표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광주광역시 체육회 이평형 사무처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브라보앤뉴 배상봉 스포츠본부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박주희 사무총장님 소개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김윤석 사무총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렇게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패널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무총장님께서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답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김윤석 사무총장님을 제외한 5분의 패널 여러분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회의, 관광, 레저, 그리고 컨벤션, 전시, 이벤트로 대변되는 이 마이스와 스포츠의 만남에 대해서 좀 전에 다양한 얘기들을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과연 이 마이스 산업과 스포츠 산업의 융합, 그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천천히 여쭙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그 대사님께서는 특히 평화 활동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다양한 활동 하시면서 마이스 관련한 여러 가지 국가들도 방문을 해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와의 융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좋은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스포츠와 마이스 산업 그리고 문화까지 이렇게 어우러져서 큰 산업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로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스포츠와 마이스 산업 문화가 다 어우러진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 최대의 메카는 뉴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은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진 명문 구단들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에서 1년 내내 회의가 열리고 그거 외에도 다른 많은 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클래식뿐만 아니라 뮤지컬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공연을 하고 있어서 사실 관광객 숫자로 따지면 뉴욕이 세계 최고입니다. 파리보다도 훨씬 많이 해외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욕은 광주가 벤치마킹할 모델은 아니죠. 규모로 볼 때 그거는 서울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김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로잔이 광주가 벤치마킹할 좋은 모델이다. 인구 규모라든지 도시 전체가 도착해서부터 떠날 때까지 스포츠, 마이스, 문화가 이렇게 어우러지게 설계가 가능한. 그러니까 작년에 저도 로잔에서 열렸던 유스 동계올림픽을 가봤는데 도착해서부터 떠날 때까지 도시 전체가 유스 올림픽과 함께 문화와 전시, 공연 이런 것이 같이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광주가 해낼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 김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담기구가 가장 선결적인 과제다. 그리고 거기에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거죠. 하드웨어죠. 그리고 그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프라의 투자와 역량 구축에 대한 투자가 처음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발전 가능성 당연히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사실 광주는 예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문화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잖아요. 예, 김치도 맛있고, 예, 누구나 와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데 거기에 마이스, 스포츠 함께 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대응 전략까지 몇 가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성숙 대표이사님께도 좀 여쭐까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광주관광재단의 남성숙 대표입니다. 최근에 광주관광재단이 생겼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저희 관광재단 이전에 그 컨벤션 뷰로였을 때 마이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한 10년 넘게 육성해 왔습니다. 여기 우리 회의가 열리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이제 광주 마이스 산업의 중심인데요. 이 마이스 산업을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 마이스에 도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관광재단 올해를 글로벌 스포츠 마이스 도시 광주를 육성하는 원년으로 삼고 지금 다양한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는 그 광주 비엔날레 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리는 해예요. 그래서 비엔날레 여행의 해라고 지금 선포를 했고, 이것과 연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술 체험과 스포츠 체험을 연계할 수 있는 상품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2015년에 유대회가 광주 유대회가 열렸고, 네. 그다음에 지난해 수영대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광주에 이미 그 국제구역의 스포츠 시설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도 사실은 많은 다른 도시나 뭐 다른 나라에서 광주에 전지훈련이랄지 가서 관광하고 접목해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지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광주가 스포츠 마이스 도시의 중심 도시라는 걸 이제는 표방을 하고 키워가봐야 된다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숙소라든가 인프라가 네. 있다면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함께 광주를 찾아오고 그것이 이제 마이스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중요합니다. 이평영 사무처장님께도 여쭐까요? 발전 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남성숙 관광재단 대표께서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서 이런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은 광주에 새로운 또 이런 활력을 찾기 위한 이런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또 저희들이 또 체육이 이런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열심히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데요. 우리 마이스 업계분들 또 스포츠 업계분들에게 배성봉 브라보앤뉴 스포츠 본부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스포츠와 마이스 산업의 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브라보앤뉴의 배상봉입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컨텐츠로서 국가나 도시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프로모션의 툴이 된다는 것은 꼭 제가 이 스포츠 산업에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추구해온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무 대형화된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는 것에 일변도로 프로모션 전략을 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키워나간다는 생각으로 이 스포츠 마이스 산업을 키워나간다면 이는 도시 브랜드,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아까 그 김윤석 사무총장님께서 브라보콘 얘기하셨는데 정말 스포츠 마이스 하면 광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 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발전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주희 사무총장님께도 여쭐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ISF의 박주희입니다. 저는 일단 광주 아이년이 2015년 광주 유대회 때 도핑관리 총괄로 있었고요. 또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서도 또 한국 대표로 도핑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사실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김원수 회사님과 또 사무총장님께서 뉴욕과 로잔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사실 가장 최근에 한 약 2달 전에 그 코로나를 뚫고 2030 그 아시아 게임을 유치하는 평가위원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저희가 카타르 도하하고 사우디 리야드가 격돌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카타르 도하 같은 경우에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카타르 도하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아시안 게임을 처음 시작해서 그걸 발판으로 한 인프라나 시설 모든 기반 인적 유형물적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2019년에 세계 뭐 육상 선수권 대회, 또 세계 비치 게임, 또 2022년에 또 월드컵 피파 월드컵까지 유치를 했고, 또 최근에 2030년에 또 아시안 게임까지 유치를 하면서 정말 그 아시아에서의 또 지금 또 다른 스위스의 로잔처럼 또 아시아의 또 스포츠 메카와 허브로 다양한 이벤트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는 도시여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에서 최근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태권도 연맹이죠, WT를 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협약들을 또 실시를 했고요. 또 충북 같은 경우에는 무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무예 축제를 무술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뭐 유네스코 무예 센터도 유치했고요. 또 세계 무예 마스터즈 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정기적인 대회들도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광주도 이제 이 뭐 서울, 뭐 인천, 부산 등등 이런 다양한 준비되어 있는 사실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광주도 이에 못지않게 준비되어 있는 도시고 이미 많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경험과 기반 시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의 미비한 것들은 조금 더 준비해서 사실 이 스포츠 사업은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아닐까. 특히 대한민국의 준비된 도시들 중에서 누가 먼저 빠르게 또 적응하고 대응하고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그 안에 광주가 꼭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여러 도시들을 열거해 주셔서 그런지 마음이 좀 급해지는데요. 광주가 스포츠 마이스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좀 나눠주신다면 광주가 스포츠 마이스 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여러 경험 속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특히 스포츠 산업에, 마이스 산업에 어떤 도시였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도시들이 기억에 남는지 녹여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엔 전 사무차장님이시죠? 김원수 대사님께 먼저 여쭐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한국 공무원, 한국 외교관으로 30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유엔에 가서 이제 10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뉴욕을 많이 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뉴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마이스, 문화를 다 융합해서 가장 잘하고 가장 큰 규모의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울 게 많지만 이제 광주가 따라하기에는 그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델은 광주에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 로잔느나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도시들이 잘하고 있는 도시들을 벤치마킹하면 그 광주가 그러니까 기초가 탄탄하고, 그러고 또 벤치마킹할 도시들을 잘 골라서 따라하면 그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로서 이점은 다른 데서 한 것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좋은 것만 골라서 잘 하면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가성비 좋게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어떤 중심적인 그 기획 기구가 끌고 나가면 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뉴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간 외교로 스포츠 산업이나 마이스 산업에서 얻어지는 것도 꽤 크겠죠? 그렇죠. 예,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엔 경험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매년 9월에 세계 이제 모든 정상들이 다 모이는 유엔총회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그 다른 많은 전시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 부대 행사들이 같이 열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뉴욕시에 주는 경제 효과는 수십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보니까 그 뉴욕시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광주도 그런 민과 관을 아우르는 기획을 잘하면 광주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그 매력, 그것을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첫인상을 잘 각인시키고 거기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오게 만들고 다시 왔을 때 역시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그 패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광주를 기억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걸 그 기대에 부응을 못하면 더 큰 실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게 하고 그 왔을 때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하는 그런 그 브랜드 이미지를 그 처음부터 잘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 관광재단의 남성숙 대표이사님 관광재단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 듣고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네요. 네.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오히려 저는 좀 요즘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이제 광주가 관광 산업을 하기에는 관광 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가 않은데 오히려 새로운 경향의 이런 것들을 특히 스포츠 마이스를 통해서 광주에 사람이 오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특히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이런 수요가 있을 건데 미리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설렙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다른 도시가 아니라 이제 광주의 경우에 광주가 2015년에 세계 유대회를 하고 나서 굉장히 몇 개의 시설 경우에 우리 김윤석 총장님이 엄청 노력을 하셔서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스포츠 시설이 지금 존재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의 이제 굉장한 자원이죠. 자원이고 자랑인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양궁장이 광주 국제 양궁장이 있는데요. 국제 광주 양궁장 같은 경우는 프랑스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알아서 와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좋은 양궁장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유럽 쪽에서도 많이 오는데요. 특히 최근에 중국하고 일본 그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자청해서 왔었어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2019년 같은 경우는 일본 양궁협회가 2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조건이 우리가 갈 테니까 이제 일주일을 갈 테니까 무조건 한 클래스 정도는 그 기보배 선수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보배 선수가 몇 시간 정도 이제 양궁 기술이나 기능이나 질문에 답변하고 했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렇게 집중할 수 있나,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더라고 200명이. 근데 그러고 가서 그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협회에 있는 선수들이 뭐 기량이 굉장히 향상돼서 우승을 많이 했대요.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또 자꾸 이제 오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메달리스트 하나 있음으로써 그 좋은 시설과 연계해서 오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스포츠 마이스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와서 뭐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여유 시간 있지 않습니까? 광주 근교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특히 젊은 선수들이라 우리 드라마 영향으로 치맥 파티를 해달라. 이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구청이 치맥도 이렇게 제공하고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중국 선수들도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광주가 스포츠 마이스 도시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좋은 시설과 좋은 여건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또 국내에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게 소문이 나서 사실은 대통령기 양궁대회는 주로 수도권에서 했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최근에 3년이나 하면서 사실은 광주가 숙박시설이 그렇게 여의치 않는데 그쪽 지역은 거의 동의날 정도로, 아시다시피 이제 초, 중, 고, 대학 일반 양궁대회를, 대통령기 양궁대회를 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내 양궁대회가 곧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와 같답니다. 그래서 부모들 학부모까지 와서 뭐 이렇게 묵고 저 숙박하고 먹고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뭐 그 지역 광주 남구에 그 일주일 동안에 10억 원 이상 쓰고 갔다 뭐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 한 사례가 강주가 스포츠 마이스 도시가 될 수 있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관광재단 대표이사님이셔서 이제 맛집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중요하네요. 그 선수라는 인적 자원 한 명이 있다면 네 마이스 도시로 또 스포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그리고 마이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호텔이라든가 컨벤션이라든가 뭐 관광 자원도 발전할 수가 있겠죠. 정말 그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그 체육회 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평영 사무총장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특히 스포츠 도시 관련해서는 민선 지자체가 시작된 것 동시에 뭐 기초 광역 할 것 없이 많은 지자체장들께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또 키워나오고 스포츠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경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 뭐 국내 어느 도시나 대부분 도시가 그런 스포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지속성 문제인데요. 그런 자치단체 장들의 지속적인 지원이나 또 이런 계획들이 계속 연계가 돼야 되는데 자치단체 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지금까지 주력으로 추진했던 이런 스포츠 부분들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전혀 이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런 사례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작을 할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그런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체육회에 계시니까 스포츠인들에게 좀 기억에 남는 국가, 도시 혹시 있을까요? 사무처장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제가 이제 아직 뭐 이 업무의 일천에서 크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아무래도 축구 유명한 도시랄지 뭐 야구 뭐 이런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그 특정한 그 스포츠가 생각나는 도시, 아까 그 양궁이라고 남성수 대표이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양궁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황주희, 박주희, 배상봉 스포츠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도시가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마케팅 쪽에 일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남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 중국의 항저우라는 도시가 중국의 수영의 메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광주가 양궁의 메카가 돼가지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국적은 다 다르지만 광주에서 전지훈련을 했던 선수로 자리매김이 된다면 광주 브랜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이런 양궁장처럼 이런 시설이 중심이 돼서 어떤 그 도시들이 스포츠를 브랜드화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뭐 서울과 좀 비슷한 도시인데 보스턴 같은 데가 이제 가운데 강이 흐르는 도시고, 또 알다시피 명문대학교들이 많이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 강에서 매년 그 명문대학교들의 조정 경기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 또 동문들까지 모여서 아주 지역의 축제가 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어떤 이런 도시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것들도 브랜딩을 하는데 또 도움이 되겠고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명한 골프 용품 쇼죠. 올랜도에 PGA 머천다이즈 쇼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또 이제 모나코에는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컨텐츠의 중개권 판매 마켓이 열리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떤 마이스라는 사업이 그 스포츠를 테마로 하는 어떤 산업들의 발전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같이 마이스로 묶여진다면 또 좋은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 도시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좀 함께 귀담아 듣고 정책에 활용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주희 국제 스포츠 전략위원회 사무총장님께도 여쭤볼까요? 현재 그 반도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국제 스포츠 전략위원회 ISF의 박주희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뭐 우리 김원수 대사님 그 다양한 패널 분들께서 뭐 뉴욕, 로잔, 뭐 올랜도 등등 많은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되게 다양한 국제 스포츠 분야의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하는 2015년 유대회 그리고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도핑 관리 이제 총괄을 하면서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직접 겪은 또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제가 이 코로나 시국을 뚫고 카타르 도하에 다녀왔습니다. 카타르 도하는 저희 아시안 게임 개최 도시로서 평가위원 자격으로 다녀왔는데요. 카타르 도하가 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지금 말씀하신 유럽이나 미국 베이스, 미주 베이스가 아닌 지금 아시아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06년 아시안 게임을 발판으로 다양한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했고요. 특히 2019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또 세계 비치 게임, 그리고 또 2022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FIFA 월드컵을 또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최근에 2030년 아시안 게임까지 유치를 확정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이런 이벤트 그리고 관련된 인프라들을 활용한 스포츠를 통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어서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은 곳이었고요. 또 국내에서도 여러분 뭐 최근에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 WT라고 하던데요. 본부 유치를 위한 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충북 같은 경우에는 또 무예 도시로서 발판을 만들면서 세계 무술 축제 그리고 유네스코 무예 센터도 유치를 최근에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무술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을 스포츠로 또 하나로 만드는 그런 도시 브랜드화를 지금 하고 있어서 뭐 서울, 광주를 비롯해서 뭐 서울 또 뭐 인천, 부산 등등 준비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선점하는 도시가 어디인가? 저는 그게 광주도 절대 뒤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광주가 이 대한민국 스포츠 마이스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또 생각과 고민을 우리 광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국내에서도 다양한 도시들이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김윤석 사무총장님께도 여쭤볼까요? 사실 유니버시아드 준비하시면서 네. 다른 도시들도 벤치마킹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준비할 때 도시 돌아다닌 것은 정말 정신없이 호텔하고 공항만 왔다 갔다 했고요. 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개 도시, 아까 우리 김원수 대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뉴욕의 그 NBA 농구 하는 거 그 어려운 티켓 그때 당시에 김원수 대사께서 구해 주셔가지고 가봤는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농구장 하나가 하나의 도시예요, 도시고 그 안에는 없는 게 없어요. 한 도시의 도시. 그리고 그거 연계되는 게 문화하고 연결돼요. 뉴욕의 오페라 그 오페라 극장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 야 이게 스포츠 마이스의 정말 꽃이구나 하는 걸 이벤트로서 꽃인 걸 알았고, 이벤트적으로. 그리고 관광 컨벤션으로는 역시 로잔이죠. 로잔에서 그 IOC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연맹들이 다 그쪽에 있거든요. 유력에 없는 곳이가 피파, 세계 축구연맹. 피파만 쭈리가 있고 로잔에가 다 있습니다. 다 58개인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로잔에서 58개 연맹이
회의를 하거나 뭐 무슨 미팅을 하더라도 58개 연맹이 모이면 거의 매일이에요. 거의 매일. 그거 보고 놀랬고, 그래서 역시 강대국들이 했던 산업에 미친 영향을 그렇게 했구나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광주 유대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남길 거냐. 첫째, 하드웨어적으로는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명문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야구장도 기아 챔피언스 필드, 우리나라 처음으로 첨단 야구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양궁장, 수영장, 그리고 지금 그 광주에 있는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그것도 체조 경기장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층공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국제 체조 기준에 맞춘 거기 때문에, 테니스장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경기장들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자원이 무궁무진해요. 그런 스포츠 인프라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화 행사가 많잖아요. 광주가 비엔날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로컬라이즈해서 하면은 광주도 스포츠와 이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이스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영국도 그 테니스장을 전 가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나? 예. 근데 그런 생각이 출발해서 또 양궁장을 만들어 주셨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남성수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뿌듯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윤석 사무총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그런 스포츠 센터들이 종합운동장도 짓고 있고 건설이 된 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주제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네. 광주에서 세계적인 이벤트를 자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또 반짝 효과가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 유대회도 했고 수영대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갖춘 인프라를 가지고 반드시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로컬라이즈화된 마이스 산업을 첫째 전문 인력, 두 번째는 그 전문 인력 바탕으로 한 컨트롤 타워의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문화 행사, 스포츠 행사를 유치를 하고 다양하게 그걸 전개해 나가는 것이 끊임없이 광주가 역동적으로 스포츠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야만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뭐 전체를 광주가 전체를 커버한다, 아시아를 다 커버한다. 이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 성사 가능성도 어려운 일이고 우선 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광주가 갖고 있는 문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이제 찾아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좀 다른 패널 여러분들께도 드릴까 하는데요. 김원수 대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광주 자주 내려오세요, 대사님? 자주는 못 왔고요. 우리 김 총장님 덕분에 그 유니버시아드 때 왔었고, 네. 그 월드컵 때, 예. 네, 그때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라서 그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우리나라 경기 보러 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그렇게 오셨으면 이제 며칠 묵다 가셨을 텐데 광주의 문화, 광주의 향토 음식 등등 해서 이렇게 좀 연계해서 마이스 산업과 스포츠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그 오늘 와서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몇 년 간격으로 왔지만 굉장히 광주가 변했다 하는 걸 우선 느꼈고요. 좋게. 그래서 우리 김 총장님 또 여러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기초는 충분히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광주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집중하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고른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기획을
컨트롤 타워, 우리 김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 타워가 해야 되고, 또 우리 이평영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관성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나 그 저희 지방 정부 또 그 관계자들이 바뀌는 거하고 상관없이 길게 긴 안목으로 계속 가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주가 잘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쭉 말씀해 주고 계신데, 전 유난히 저도 그 국제회의에 영어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만찬에 가면 광주에 오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공연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너무 굉장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남성수 대표이사님, 제가 맞나요? 네. 그 아까 저기 우리 김윤석 총장님 유대회 그 훌륭하게 유대를 마칠 때 제가 이제 여기 관광재단 대표로 오기 전에 언론인이었는데 너무나 그 훌륭하게 잘 치렀지 않습니까? 광주라는 작은 도시가 세계 대회를.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시설은 남아 있지만 이 대회를 이렇게 소년간 준비하고 이렇게 이 종합 예술을 잘 치른 인재들이 흩어지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총장님과 함께 이 자원을, 특히 인력 자원, 경험의 자원을 다시 응집시켜서 뭔가 광주가 이걸 토대로 스포츠 마이스 도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항부해서 이렇게 그 이걸 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스포츠 재단이라고 했었죠, 총장님. 스포츠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도 이제 총장님 마음속에는 그것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스포츠 마이스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건데, 현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스 산업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이 현재는 광주 관광재단입니다. 그래서 광주 관광재단이 마이스 경력, 마이스를 그동안 쭉 해왔던 어떤 저희 축적된 노하우에다가 스포츠를 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제 회의를 유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특화시켜서 발전시키려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광주시 체육회하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MOU도 하고 앞으로 같이 광주광역시 체육회와 같이 또 시설 관계자들하고 같이 전지훈련도 유치하고 스포츠 관련 학술 대회도 하고 또 이벤트도 하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발전돼서 하나의 중요한 전문 기구가 탄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되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광주에 이런 것을 하러 외국인들 또는 다른 지역에서 또 날씨가 좋으니까 겨울에 전지훈련 많이 오는데 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아까 특히 이제 제가 이 회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 회의를 유치하려고 막 다니면 인천이나 제주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서울서 가깝다는 이유, 뭐 관광거리가 있다는 이런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스포츠 마이스 같은 경우는 맛있는 그러니까 특히 선수들이나 생활체육으로 하든 뭘 하시든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또 그 사실은 스포츠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는 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는 정말 어디를 가도 편하게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예술 관광 도시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낮에는 스포츠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음식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융복합된다면 광주야말로 스포츠 마이스 도시는 뭐 대한민국에서는 광주지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스포츠에서는. 네. 예. 정말 회의를 유치한다든가 포럼을 유치하다든가 뭔가 한 가지 이 광주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세 분의 말씀이 예, 공통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스포츠 종합 지원센터든 스포츠 재단이든 컨트롤 타워가 생겨서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평영 사무총장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야 예, 스포츠와 함께하는 마이스 도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패널들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 뭐 수영대회, 하계 유대회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시에 이렇게 합류해서 정말 피나는 전략과 노력으로 대회를 유치를 했거든요. 근데 대회가 이렇게 끝난 지 이제 길게는 뭐 10년, 5년, 3년 이렇게 됐지만 우리 광주 시민들마저도 대회가 언제 있었는지 이런 이제 희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누차 뭐 말씀합니다마는 그때 그런 노하우를 갖고 유치에 이렇게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향후 이렇게 그 관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마이스 산업이 단순히 관광 뭐 이런 거에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업하고도 연계되고 모든 거다 이렇게 융합되기 때문에 그런 전담 기구가 정말 설치가 돼서 지속적인 노력을, 특히 우리 광주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앞서서 차고 나가야만이 그런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어쨌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야 가능한 일이니까 예,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성공 스포츠 본부장님께서는 마케팅도 주로 하셨으니까 그 문외한인 저로서는 SNS에 좀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마이스의 스포츠 도시로서의 광주 어떤 마케팅이 필요할지도 좀 궁금하고 예,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앞서 답변에 따라서 도시의 어떤 상징성에 대한 말씀드렸고 또 지역에 대한 산업 발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 보태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벤트를 유치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마음이라는 거는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시민들의 마음 그리고 기업들의 마음 또 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행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 지방 정부나 또 공공기관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춘천에서 마라톤을 한번 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금 서울은 교통 통제에 인한 그 민원들 때문에 더 이상 마라톤 대회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춘천은 도심을 지나서 호반을 달리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민가들에서 마당에서 전부 다 호수로 물을 빼서 물을 계속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마라톤이라는 이 춘천이라는 도시의 마라톤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의 어떤 축제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일례를 한번 들면 어떤 다른 도시에서 큰 이벤트를 유치를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과도한 수익을 과도하게 이 숙박비가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숙박비를 통제를 하잖아요. 약간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그 도시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성수기이죠. 큰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성수기인데 제대로 숙박 요금을 받고 수입을 남겼다. 대회 참 잘했다라고 생각한 호텔은 한국인이 아닌 글로벌 브랜드 호텔에 외국인이 지배인으로 와 있는 호텔이 끝까지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말을 안 들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가격을 책정을 해서 우리는 이 행사가 잘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다른 호텔들은 우리 가격 통제 때문에 하나만 하였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의 시민이나 이런 지민의 지역의 상공인들이 이 행사를 함으로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전략들이 이런 컨트롤 타워에서도 같이 고려가 되면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함께 해주셨네요.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또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주희 사무총장님께도 여쭤볼까요?
네, 이미 뭐 많은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스포츠에서 가장 중심인 기구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일 텐데요. IOC 위원회에서는 지금 올림픽 아젠다에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유사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형 무형의 것들을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정말 동의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특히나 인적 유산들을 활용해서 이 유산들이 또 앞으로 저희 광주 발전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창출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그 스포츠 마이스 하면 사실 대표적인 게 스포츠 어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가이스포라는 모든 국제연맹들이 다 총연합회로 구성이 되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어떤 스포츠 마이스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 있는 국제 스포츠 연맹, 협회, 뭐 관계자, 뭐 관련 기관 등등이 다 모여서 뭐 수천여 명이 모여서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이런 마이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회의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 전시회, 뭐 관광, 뭐 여러 가지 컨퍼런스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제가 2018년 뭐 방콕, 2019년 그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진행될 때 방문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매년 이런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고 또 서울에서도 개최된 바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이 광주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스포츠 마이스 도시로 탄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5년 광주 유대회하고 2019년 그 세계 수영대회에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여기 머물면서 사실 좀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스포츠 마이스 하면 사실은 뭐 시설 여러 가지 인프라 스포츠 시설의 인프라한 건 충분히 국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까도 우리 대표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숙박 부분에서 만약에 국제적으로 어떤 인사분들이 왔을 때 모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숙박 시설들이 충분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 광주에서 조금 고민을 해서 시설만 가지고 사실 마이스는 관광, 스포츠 여러 가지 산업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 숙박도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도시별로 이 숙박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또 이후에 마이스 전문가 호텔 지배님도 나오실 예정이니까 다양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아쉽네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지금 스포츠 업계 그리고 마이스 업계 정말 힘겹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조금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예, 대사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이제 뭐 비포 코로나, 아프터 코로나에서 BCAC 하는데 아마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질병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과 같이 사는 그 시대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트 스포츠 경기는 이제 관중들이 현장에서 보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고 응원하는 그런 이제 온라인하고 병행하는 그런 방식이 늘어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남 대표님 우리 뭐 배 부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생활체육.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 하는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과 같이 사는 시대에 더 중요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자기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의 생활체육과 더 연관을 짓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도시를 가보면 그 시민들이 그 즐길 수 있는 그 체육 시설이 동네 곳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스타디움이나 체육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체육 활동을 해서 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높아지니까 참여도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곳곳에 그런 체육 시설에 대한 그 접근성을 올리는 그런 그 투자가 그 아프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석숙 대표이사님 네. 부탁드릴까요? 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년 동안 움츠려 들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 스포츠 활동이나 예술 활동 또 바깥 활동이 폭발할 걸로 봅니다. 이럴 때 광주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테마로 사람을 끌어들일 건가 했을 때 아까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광주는 어찌됐건 예술체험 관광을 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 그와 더불어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융복합해서 상품도 내놓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와서 즐길 수 있는 기반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부터는 광주가 그야말로 스포츠 마이스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원년, 그 다음에 예술 체험 관광 도시, 그리고 도시를 마음껏 편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생태 관광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오시면 안전합니다.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한 광주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작년에 정말 익히 경험했다시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무관중 경기, 야구랄지 뭐 농구나 배구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체육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될 걸로 대비하고, 또 특히 새로운 또 감염병이 대규모 발생한다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뭐 집합에서 하는 체육 행사가 아니라 각자 또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컨텐츠를 지금 개발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널리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우리 체육회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나 또 체육 관련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같이 가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면서 이런 준비도 비대면 스포츠 준비도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상봉 본부장님. 예, 먼저 코로나19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패널 여러분들 만나뵙고 이제 주먹으로 인사를 했는데요. 어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즐거운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신체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 또 신체 활동의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코로나가 극복되고 나면 또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하고자 할 거라는 믿음 확실하게 갖고 있고요. 그때까지 또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뭐 전례 없이 심각한 우리 또 코로나19 때문에 뭐 올림픽도 연기됐잖아요. 그리고 또 뭐 미국 ESPN에 의하면은 뭐 전 세계 열린 스포츠 행사 한 47% 정도가 다 취소가 되거나 뭐 연기돼서 피해 규모가 뭐 67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또 아마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국경도 폐쇄되고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이제 다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제 스포츠 회의, 뭐 총회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러분도 뭐 밖에 나가서 운동 지금 못 하고 계시고 실내 스포츠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외 활동 대신에 또 실내에서 하는 그런 즐길 수 있는 뭐 가상 현실, 뭐 증강 현실 뭐 이런 것들 또 인공지능을 스포츠에 결합한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나 팬들을 위한 어떤 홈 트레이닝 기법 그런 대회들이 상당히 증가했고 또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특이한 점은 마인드 스포츠라고 불리는 것들이 되게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게 아마 e스포츠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젊은이들이 각광받는 어떤 그런 e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이 언택트 시대에는 가장 핫한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정말 스포츠로 인정을 받았고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올림픽에도 아마도 채택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 변화에 따른 이런 스포츠나 여러 가지 산업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확인하고 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변화하는 시대에 또 달라지는 색다른 새로운 분야의 스포츠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석 사무총장님 총체적인 제언을 해주시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까지 말씀 주시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에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 주제 발표 설명을 했지만 모든 산업이 복잡계 시스템처럼 전체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이런 것 시대는 지나갔고 조그만 점 하나가 그 점에서 나름대로 세계, 점 하나에서 나름대로 세계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는 세계가 올 거다. 특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 추측이건데 사람을 스포츠라는 것은 사람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이 스포츠 하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AI가 탑재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포츠가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지금 AI 발전 상태를 보면 머지않았어요. 이거 머지않았어. 이거 머지않았어. 그 AI가 탑재된 로봇과 함께 사람이 스포츠를 하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변화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역은 지역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그런 스포츠 체육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AI와 바둑을 뒀던 것처럼 최근에는 AI와 가수가 노래 대결을 하더라고요. 예, AI와 함께 수영을 한다든가 테니스를 친다든가 예,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말씀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광주가 스포츠 마이스 도시로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다양한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주시고 다양한 말씀 나눠주신 모든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